하루 119원의 나눔으로 우리 이웃에게 희망을 전달해 주세요. 네, 인천 소방본부가 펼치고 있는 119원의 기적 캠페인 안내 화면에 적혀 있는 말입니다. 이 119원의 기적 캠페인은 일선 소방 공무원들의 제안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1인당 하루 119원씩 한 달에 3,570원을 기부하자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 캠페인은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누적 모금액이 1억 2,800여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티끌 모아 태산이죠. 이렇게 모아진 성금으로 지금까지 총 15명을 지원을 했는데요. 그 대상은 강화도 공장 화재로 일터를 잃은 발달 장애인, 또 화재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40대 여성 가장 등 화재나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피해자들이었습니다. 하루에 119원, 한 달 3,570원. 네, 요즘 같으면 커피 한 잔 값이 겨우 될까 말까한 이 금액이 따뜻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서 큰 희망을 주는 기부금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119원의 기적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119원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말로 시작해 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주말에도 오케이!
네, 8월 29일 토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로 문을 열었습니다. 앞서 시작하면서 119원의 기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119원이라는 돈, 내 주머니 속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를 만한 아주 작은 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한 마음으로 모이다 보니까 아주 큰 힘을 발휘하는데요. 사실 기부라는 것이 많이 가진 자들이 누리는 여유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마음만 있다면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기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작은 나눔에 좀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자, 오늘은 좀 따뜻해지는 그런 소식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주말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1, 2부에서는 여러분들께 여행 정보 전해드리는 OK로드 준비하고 있고요. 3, 4부에서는 김 기자의 탑골 신문. 네, 과거의 신문 기사를 한번 살펴보고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지금은 또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오늘날까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2시간 꽉꽉 채워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어디 갔고? 주말에 여 갈까? 오케이 로드. 네, 주말 오케이 어김없이 찾아오는 시간이죠. 오케이로드. 요즘 여행 가고 싶어도 제대로 여행 즐기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으실 텐데요.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여행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매주 오케이 가이드들이 여러분들께 여행지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윤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진짜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그렇죠, 요즘이에요. 그렇죠. 요즘 특히나 와닿는 말이 있어요. 뭐요? 잃었을 때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된다 이 말인데 네. 특히나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변하게 됐잖아요. 갑갑한 일상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사회적 거리두기 여행법 중에 하나죠. 드라이브 여행 명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요즘에 뭐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름도 거의 끝나가는 네. 막바지다 보니까 그렇죠. 여름 휴가 제대로 한번 즐기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또다시 코로나가 너무너무 확산되고 뭐 날씨도 오락가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디론가 마음 편히 떠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때 드라이브 여행 좋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와 함께 경남 남해로 가볼까 합니다. 남해 하면 네. 참 보석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좋은 네. 곳이. 저도 남해 뭐 촬영 때문에 몇 번 가봤었는데 네. 갔다 와서 한동안 여운이 굉장히 오래 남아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뭐 사실 부산에서 출발한다고 해도 뭐 그렇게 멀진 그렇게, 않고 맞아요. 네네.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음. 왠지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참 좋은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남해는 섬인데요. 그러니까 남해로 가려고 하면은 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네. 남해로 가는 길은 2개가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서 남해대교를 건너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사천, 그러니까 삼천포 쪽에서 창선대교를 건너서 들어가는 길도 있는데요. 어느 길이나 가도 상관은 없지만요. 저는 들어갈 때나 나올 때 남해대교 드라이브를 남해대교를 이제 이 드라이브 코스에다가 꼭 끼워 넣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그 이유가요. 남해대교를 넘자마자 너무 예쁜 이 쪽빛 바다의 장관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 맑은 날 파란 바다를 끼고 여기를 드라이브를 한 적이 있는데 와 진짜 아름답다. 이 말은 그냥 기본으로 나오고요. 네. 기분까지도 정말 좋더라고요. 맑은 날이면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랗고. 맞아요. 네. 이 답답한 가슴이 확 트이는 그런 기분을 느낄 수가 있을 텐데 특히 여기는 또 봄이 되면 벚꽃이 쫙 피어서 더욱더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남해대교를 건너서 우회전을 하면 노량마을에서 이 왕지등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네. 좌회전을 하면 노량마을에서 이순신 순국공원이 있는 차면리라는 곳으로 이어지는 길이 나옵니다. 이 차면리 쪽으로 가는 길도 왕지등대를 가는 길과 마찬가지로 이 바다를 쫙 끼고 이어지는데 이 거리가 조금 짧은 게 아쉽지만 이 두 길을요 딱 이어 붙여가지고 달리면 드라이브 코스로 정말 훌륭한 길이 만들어집니다. 앞서 남해대교를 드라이브 코스에 꼭 집어넣는다라고 하신 이유가
있었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쪽 길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 또 오후보다는 오전의 분위기가 더 낫다. 이것도 팁인데요. 이제 남해 드라이브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남해는 경남 사천을 건너서도 들어가고 나갑니다. 이 사천의 삼천포에서 이 삼천포 대교랑 늑도대교, 또 창선대교 등 5개의 다리로 섬을 차례대로 쫙쫙쫙 건너서 남해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 5개의 다리를 통칭해서 창선, 삼천포 대교 이렇게 부릅니다. 네. 여기 일대 경관도 정말 좋지만요. 특히나 이 섬을 건너는 5개의 다리가 각각 또 다른 공법과 시공으로 놓아져서 거의 뭐 교량 전시장이다. 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이 다리를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또 삼천포 대교 바로 옆으로는요. 왕복 4.86km의 사천 바다 케이블카가 싹 지납니다. 네. 저기는요. 가장 좋은 시간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이 시간대에 따라서 풍경이 좀 다른가 봐요. 많이 다르죠. 네. 바로 저물 무렵부터 밤까지 이 길을 딱 가면요. 이 남해도와 창선도로 있는 창선대교 아래쪽이 V자형의 이 대나무발 그물이죠. 이 죽방염이라고 하는 이것이 펼쳐지는 지족 해협입니다. 네. 죽방염 넘어서 이 작은 어선들이 오가는 이 해협 저쪽으로 아득하게 이 해가 지는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점점 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을 하면 다리마다 이제 반짝반짝 켜지는 경관 조명이 점점 더 낭만적으로 빛이 네. 나는데요. 다리 위를 차로 달리면서 다리가 또 잘 보이는 삼천포대교 공원에 차를 잠깐 세워두고요. 불 켜진 교각을 딱 바라보면서 여름 밤바다의 공기 그리고 낭만을 또 살짝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리에 조명이 들어오는 것도 참 예쁠 것 같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어선들도 밤이 되면 맞아요. 불빛들 비치잖아요. 그거 구경하는 재미도 네, 있어요. 그 모습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아요. 사실 부산에도 뭐 야경이 예쁜 곳들이 너무 많지만 그렇죠. 또 남해를 갈 때 여러분도 요 야경도 놓치지 않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케이로드 여러분들께 남해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뭐 여행 코스로는 진입도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네, 아직 들어가고 출발입니다. 있는 중인데 네.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인 남해 여행 한번 떠나보죠.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남해하면 좀 잔잔한 이 노래에도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예린이 부릅니다. 스퀘어 들어주세요. All the colors and personalities, you can't see right through what I truly am. You're hurting me without noticing. I'm so broke. Like someone just around me. I'm no invincible. I have much memories are getting more weaker. No, I'm not lovable, but you know what you gotta say. Come on, let's go
백예린의 스퀘어 듣고 왔습니다. 앞서 윤미 씨가 얘기해 준 것들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일단 오전이나 낮 시간에 하동을 거쳐서 남해대교를 건너는 길, 그리고 오후 늦게나 밤에 만약에 출발을 하셨다면 사천에서 삼천포대교를 건너는 길.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정석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오후에 남해를 들어갈 때는요. 사천에서 삼천포대교를 건너가는 길을 택하고 오전에 남해에서 나올 때는 남해대교를 건너서 하동으로 나가는 길을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아, 그렇네요. 각자 다른 시간대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맞아요. 네. 이제는 남해 드라이브 코스의 처음과 끝이 정해진 겁니다. 네. 사실은 남해에서 드라이브 코스 진짜 좋은데 좀 알려줘라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요. 왜요? 거의 모든 길이 해안 가까이를 싹 다 지나고요. 다 바다를 끼고 정말 모든 것이 훌륭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기 네. 때문에 어딜 지나가도 사실 참 좋은데요. 너무 뭐 좋은 지도도 곳이 필요 많아서 없어요. 추천할 수 맞아요. 없다는 얘기군요. 그쵸. 네. 해안도로에 올라선 뒤에 바다를 끼고 이어지는 길만 쭉 따라가도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드라이브 코스 정하는 기준들 보면 일단 뭐 경관도 중요하지만 달리는 길 주변에 혹시라도 좀 들릴 만한 곳이 없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해에서 첫 번째로 추천하는 드라이브 코스는요. 남해 물건리에서 바다를 끼고 미조항으로 이어지는 물미해안 관광도로입니다. 네. 이 길은요.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12월에 개장한 남해 보물섬 전망대 때문인데요. 네. 아우 여기가 진짜 핫하더라고요. 남해 가면은 여기는 거의 다 갔다 왔다 수준인데 일단은 여기가 해안 벼랑에 원통형으로 전망대가 쫙 세워져 있습니다. 네. 이곳이 스카이워크 겸 카페라고 하는데요. 전망대가 있는 자리에 조망이 정말 예뻐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전망대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맛있는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남해 보물섬 전망대 1층은요 특산물 판매점이고 2층이 카페인데 이 카페가 그냥 카페가 아니에요. 네. 카페를 가보시면 창밖에 이 원통형의 건물 외벽에다가 안전띠를 허리에 딱 묶고요. 걸을 수 있는 그런 스카이워크를 설치를 했습니다. 아, 네. 딱 올라가 보면 유리바닥이고요. 그냥 절벽이랑 바다가 아래로 파랗게 그대로 다 내려다 보이는데요. 말 그대로 뭐 바다 위를 걷는 그런 느낌이겠죠. 네네. 나는 좀 두려움을 떨쳐보고 싶다. 액티비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 하면은 남해 가서 여기 가가지고 한 발 한 발 이제 유리바닥을 딛고 딱 걸어가면 아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네. 듭니다. 어떤 느낌일지 알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이런 곳 지나갈 때는 네. 아래쪽을 보면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진짜 무섭죠. 네, 진짜 아찔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남해까지 간다면 이곳 한번 걸어보고 싶긴 하네요. 네, 바다 위를 걷는 느낌. 연인이랑 간다면 네. 남자친구에게 여기 한번 걸어갈까 해도 뭔가 듬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랬다가 그런- 남자친구가 더 무서워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돼요. 애초에 여기를 모르게 네. 해야 돼. 아니 근데 네. 사실 글쎄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꽤 높은 곳일 텐데 네. 바다 위를 걷는 느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늘을 아우, 그쵸. 걷는 듯한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여러분들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해변 뭐 정말 많이 지나쳐 갈 텐데 네. 남해도 꼭 들릴 만한 해변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이 해안 관광도로가 끝나는 미조항 쪽에는요. 네. 두 개의 한적한 해변이 있습니다. 바로 설리해수욕장이랑 송정 솔바람 해변이라는 곳인데요. 네. 일단 남해 대표적인 해수욕장이라고 하면은 남해 금산 보리암에서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상주 해수욕장이 가장 유명합니다. 바닥에 훤히 비치는 맑은 물색에다가 활처럼 휘어있는 고운 백사장까지 펼쳐져서 여름만 되면 늘 사람이 많은 편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반면에 이 설리해수욕장이랑 송정 솔바람 해변은요. 상주 해수욕장보다는 낭만적인 정취는 좀 모자라지만 조용하게 좀 거닐면서 나는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를 추천합니다. 네. 일단 지금은 해수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을 기다리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여름바다의 매력은 이런 고요한 해변을 바라보는 거에서 또 진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거든요. 바로 이런 곳에서 이제 차를 딱 정차를 해놓고
해놓고 창문을 살짝 내려놓고 보온병에다가 커피 믹스만 딱 마셔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코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여름 바다는 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죠. 좀 북적북적대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한적한 바다 찾으시는 분들이 주변에도 꽤 많으시거든요. 조용한 곳 없나 찾곤 하죠. 네, 여름 바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여름 바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싫어하시는 분들께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바다에 차를 이렇게 세워두고 나면 창을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약간 바다 내음이 느껴지는데 맞아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짭조름하면서 그 내음이랑 네. 저는 햇볕이 딱 내리쬐 때 네. 반짝반짝하는 그 맞아요. 바다 색깔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남해에 가셔가지고 그런 여름 바다의 매력, 부산 해수욕장에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매력들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OK로드 여러분들께 김윤미 리포터가 남해 여행지들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 저희 1부 마무리하고요. 2부 넘어가서 계속해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1부 끝곡은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시원한 노래 부탁드릴게요. 위너의 아일랜드. 네, 이 노래 들려드리고 저희 2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Baby 떠나자 둘이서 전화기는 비행기 모드 너와 함께면 어디든 아마 그곳은 무인도 Come on my girl 자꾸 망설여진다면 Don't worry 네가 무서워 두려워 주저하는 거다 Make that go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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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만을 위한 수평선 위의 보물선 네가 내 옆에 있다면 거기가 보물선 회색 빌딩 감옥 안에서 널 구해줄게 파란 하늘 모래 위에서 그냥 쉬어가면 돼 떠나자 아일랜드 따따따 떠나자 아일랜드 잠자기 전 파도와 함께 다가와 나에게 내 품에 올랜 따따따 다가와 나에게 점점점 가까이 나에게 잠자기 전 태양과 함께 들어와 나에게 뜨겁게 골랜 떠나자 아일랜드 우리의 아일랜드 아일랜드 잠자기 전 여자 수발에 시원한 샴페인 I'll be your island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보다 석양빛 너의 미소가 좋아 칵테일 쉐이킹 하듯이 너와 소파 위에 서서 뛰고파 샤메샤메야 샤메샤메야 hey 운전하고파 너의 매끈한 yeah love and go I make that go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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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만을 위한 수평선 위의 보물선 네가 내 옆에 있다면 거기가 보물선 회색 빌딩 감옥 안에서 널 구해줄게 파란 하늘 모래 위에서 그냥 쉬어가면 돼 떠나자 아일랜드 따따따 떠나자 아일랜드 잠자기 전 파도와 함께 다가와 나에게 내 품에 올랜 따따따 다가와 나에게 점점점 가까이 나에게 잠자기 전 태양과 함께 들어와 나에게 뜨겁게 골랜 떠나자 아일랜드 우리의 아일랜드 아일랜드 잠자기 전 여자 수많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1999년 전날까지도 곁에 있겠어. 아직 모르겠어. You and me forever. 난 약속하겠어. 언제까지 바라봐야만 해 우미야 뭐 이제는 그만해. 이미 날 모든 것을 주었잖아. 언제나 말했잖아. 그렇지만 너는 듣고 있지 않잖아. 나를 믿어줘 느껴줘 감싸줘. 나를 이제 네 안에서 자유롭게 풀어줘. 다 안아줘 불러줘 안아줘. 내게 이제 네 안에서 자유롭게 기대줘. 하늘에서 보내준 우리 사랑을 이룰 수 없다면 만날 수 없다면 나는 그 아픔으로 미쳐버릴 거라면 알 수 있겠니? 오 그렇다면 이제 그만 말아줘 나의 사랑을. 식어버린 나의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은 보석 같은 사랑을. 네 앞에 있는 여기 나의 사랑을. 네, OK 2부 진우션의 말해줘로 문을 열었습니다. OK로드 김윤미 리포터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남해 여행 떠나보고 있습니다. 남해 하면 참 가볼 곳도 많지만 그냥 그 주는 느낌들이 있어요. 네, 왠지 제가 계속 보석 같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해를 가면 네, 들러볼 곳도 참 많은 것 같고 일단은 들어가고 나오는 그 코스만으로도 충분히 드라이브 코스가 확보가 됐는데 요즘 남해에 좀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명소들도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바로 서미정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이 서미정원은요. 남면의 장등산이랑 고동산 사이에 다랑이 논이 있는데 여기에 조성한 유럽 스타일의 민간 정원입니다. 네. 이곳은요, 이 남해 다랑이 논의 형태랑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이제 정원으로 꾸민 장소인데 사실은 요즘 젊은 층에서 인기를 모으는 여행 명소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른바 인생샷이라고 불리는 이 그렇죠. 최고의 사진을 네. 찍을 수 있는 이 스팟이 있다는 건데 바로 이 서미정원도요. 그 이유로 굉장히 유명해진 장소입니다. 이 서미정원에 찾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가장 인기 있는 그 장소가 풀빌라가 있어요. 네. 이 풀빌라에 개인 풀처럼 생긴 그런 연못이 있대요. 하늘 연못 정원이라는 곳인데 네. 여기에서 이 풀의 맨 끝 한쪽 끝을 딛고 딱 서서 사진을 찍으면 화면 가득하게 하늘이 담기는 그런 인생 사진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 한 장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 예전에는 길게 줄을 서도 정말 오래 기다려야 찍을 수 있는 그런 명소였다라고 네. 합니다. 대부분 같은 포즈로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그죠? 찍겠네요. 인물만 달라지고 네. 이 구도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SNS 보면 이렇게 검색해 보면 해시태그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남의 이렇게 뭐 인생샷 이렇게 검색해 보면 진짜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진들, 인물만 네. 달라진 사진들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우리가 멋진 곳에 가서 사진을 남기는 이유가 나중에 그곳을 추억하기 위한 맞아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빼놓을 수가 없고 다랑이논 얘기하셨는데 저는 예전에 촬영 때문에 다랑이논 가서
봤었거든요. 너무 좋죠. 네, 가까이서 보는 것보다 멀리서 봐야지 진짜 예뻐 보이는 거잖아요. 그쵸, 네. 보성을 가면 우리가 왜 차밭 배경으로 또 사진 찍는 거 멀리서 항상 사진 찍는 필수죠, 것처럼 필수. 남해 가시면 여러분들 이곳에서 반드시 사진을 찍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미정원. 네. 저도 이름 기억해두고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고두고 꺼내볼 만한 멋진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 또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지도를 한번 보면요. 남해는 중간이 잘록한 나비 모양이라고 합니다. 날개 아래에 오목한 부분은 이 먼 바다랑 접한 앵간만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네. 날개 위쪽은 육지와 마주 보면서 바다를 가둔 이 강진만이라는 곳인데요. 두 개의 만을 다 끼고 달리는 드라이브 코스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분위기가 전혀 다른데요. 일단은 앵간만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 바다가 뭔가 좀 쪽빛 물색 그리고 다랑이 논을 쫙 보면서 지나가는 코스고요. 그림 같은 어촌 마을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뭔가 맑고 경쾌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강진만의 바다로 가겠다 하면은 진득한 이제 갯벌 또 짙고 좀 무거운 색으로 칠해져 있는 느낌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연인이랑 같이 드라이브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앵간만 쪽으로 가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나는 좀 갯벌이나 자갈의 바다 또 산 그림자를 보면서 잔잔하게 달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강진만의 드라이브 코스도요.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기에는 참 좋습니다. 네. 일단 이쪽 드라이브 코스로 정했다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속도를 늦춰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늦게 달리고 좀 오래 머물면서 여유 있게 바라봐야죠. 정말 이 남해의 두고두고 기억에 담아둘 만한 그런 진면목들을 만날 수가 있을 겁니다. 윤미 씨는 앵강만과 강진만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선호해요? 저는 아침에는 앵간만 갔다가요. 네. 저녁에는 강진 결국 둘 다 가겠다는 얘기인 그죠. 거죠? 저는 놓칠 수 없어요. 좋은 거 다 보고 싶기 때문에. 네. 근데 왜 가끔 산길이나 시골길 걸을 때 덜컹덜컹하는 느낌 좋아하시는 그쵸.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덜컹덜컹하는 느낌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왜 자갈의 바다 이런 것들을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대리만족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쵸. 네, 저는 지나가면서. 저는 강진만 쪽으로 한번 달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보통 드라이브 코스 하면 네. 해안도로 달릴 때 시원하게 속도 내는 거 상상하시잖아요. 근데 남해를 가시면 속도를 늦춰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잔잔하게, 요거 천천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해 해안길 드라이브 여행 팁이 또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요. 해안 드라이브는 달리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남해 해안선을 따라서 드라이브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낫습니다. 네. 이 남해 해안 경관이요. 외해 해안에 몰려 있으니까요. 시계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하면은 운전석 쪽이 바다랑 좀 더 가깝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제 나는 운전자 옆에 앉은 동승자에게 바다를 좀 더 많이 보여주고 싶다라고 네. 배려를 한다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코스를 잡는 게 또 좋다. 이런 팁을 이거는 알려드립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운전자는 아무래도 운전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이거 혼자 간다면 네. 또 혼자 이제 간다면 이렇게 가는 게 네네. 낫겠죠. 아, 그래도 그러네요. 연인이랑 간다면 배려를 해야죠. 혼자서 만약에 드라이브 여행을 떠나신다면 여러분들 시계 네. 방향으로 도시고요. 옆에 누군가가 타고 있다면 아무래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운전에도 또 집중을 해야 맞아요. 되니까 동승자에게 시야 확보를 할 수 있게끔 시계 반대 방향 적극 추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해로 여행 떠나보고 있는데요. 또 노래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입니다. 네. 아이유가 부릅니다. 에잇. So are you happy now? Finally happy now, yeah. 뭐 그대로야 난 다 잃어버린
come forever young 영원이란 말은 뭐랬어 별은 마치 자나본 저같이 그리움과 같이 마주하는 아침 서로가 이 영겁을 지나고 있어 나 나는 널 위로하던 누구의 말 다루고자 한 뼘짜리 추억을 잊는 게 참 쉽지 않아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날 붙드는 그곳에 우리는 오렌지 태양 아래 그림도 없이 함께 정말 좋아 정해진 안녕 따위는 없어 아름다웠지 그 기억에서 만나 우리는 서로를 베고 누워 슬프지 않은 이야기를 나눠 우울한 결말 따위는 없어 난 영원히 너이 기억에서 만나 Forever young Forever young 이런 운명이라면 영영 깨지 않을게 네, 아이유의 에잇 듣고 왔고요. 저희는 지금 남해 여행 떠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김윤미 리포터가 여러분들 남해 여행 떠날 때 드라이브 코스들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남해하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표적인 마을들이 있잖아요. 있죠. 유명한 다랭이 곳 마을, 있죠. 그리고 독일 마을. 맞습니다. 그죠? 네. 이건 정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먼저 독일 마을부터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2001년부터 조성된 이 마을은요, 1960년대에 독일에 가셨던 이 파독 광부랑 간호사들이 은퇴를 한 후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된 마을이고요. 네. 독일에 관한 문화 또 예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한 40여 채 정도의 독일식 집들이 여기에 가보면 오밀조밀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집 내부 역시나 독일의 건축 방식으로 그대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정성껏 가꿔 놓은 유럽식의 정원들도요. 이 독일 마을의 볼거리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집들을 따라서 마을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파독 전시관이 나옵니다. 아, 예전 주민들이 살아온 길들을 함께 엿볼 수 있는 그런 장소고요. 또 전시관 옆에는 독일식 간이 음식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독일식으로 만든 전통 소시지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오, 네. 아, 이 소시지에다가요. 독일에서 직접 뭐 공수해온 다양한 수제 맥주도 빼놓을 함께 수가 없죠. 네. 판다고요. 이거 정말 시원하게 한 모금 탁 하면은 아, 이제 남해 여행 정말 좋다 생각할 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 때문에 독일 마을 찾으시는 분들도 그러니까요. 계실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이 독일 마을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전망대라고 합니다. 이 전망대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면은 한국 속의 작은 독일이 그림처럼 펼쳐지고요. 아, 정말 멋지다고 하는데 저는 네. 여기를 가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이제 기회가 된다면 네. 가보고 싶은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독일 마을 하면 그 빨간 지붕, 아, 하얀 맞아요. 외벽 네. 그게 어릴 때 그 동화책에서 많이 봤던 집의 모습인 거예요. 그쵸. 그 모습이 그대로 마을로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 참 예쁘다. 저도 멀리서만 봤거든요. 가까이 네. 가서 보지는 못하고 그래서 저도 꼭 한번 다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고요. 다랭이 마을은 저는 촬영 때문에도 가보고 대학 시절에 봉사활동을 이쪽으로 가본 적이 있어요. 아우, 그래서 그렇구나. 다랭이 마을은 가면 굉장히 좀 친근감이 느껴지는 정감 있는 그런 마을로 지금 기억에 남아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네. 좀 휴가만 되시면 항상 가자 하는 곳이 남해 다랭이 마을 가보고 싶다. 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 다랭이 마을은요. 바다로 내리지은 산비탈에 계단식 논이 자리 잡아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관을 또 볼 수가 있는 곳입니다. 이 산비탈을 깎아서 논과 밭을 일구었고요. 지금은 108층에 걸친 논과 밭에다가 농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그런 마을인데요. 이 마을에는 일단 토속적인 풍경들이 많습니다. 먼저 마을의 명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암수 바위가 있는데요. 네. 이 바위가 암수 한 쌍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도를 하면 자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오. 전설이 있다라고 네. 하고요. 또 마을 해안을 따라서 한 바퀴 이제 둘러보는 그런 풍경도 정말 일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멋진 조망을 자랑하는 정자가 이 다랭이 마을 한가운데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딱 앉아서 바라보면 보석 같은 남해 바다가요. 시원하게 펼쳐지는 그 잔관까지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네. 남해 다랭이 마을은 아마 다녀와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말씀하셨던 그 암수 바위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몽돌레변 있어가지고 네. 그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조금 멀리서 보면 훨씬 더 예쁜 마을인 것 같아요. 확실히 다랭이 마을은 네. 이 논의 모습, 논밭 그 농사 짓는 모습이 멀리서 맞아요. 보여야지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번 가봤지만 갈 때마다 참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예쁘기도 하고 우리나라 네. 이런 곳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요. 네. 상상만 해도 저는 일단 가본 곳이기 때문에 그 속이 확 트이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충분히 네,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라이브도 쭉 다녀보고 구경도 하고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있죠. 출출해지죠. 네, 맛있는 밥이 생각이 날 때가 맞습니다. 됐습니다. 네. 남해에 간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먹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죽밥 멸치. 그렇죠. 네. 멸치와 갈치 빠질 수가 없어요. 이게 빠른 물살을 타고 죽방령으로 흘러온 이 멸치와 갈치들의 생선이요 물로 잡아 올린 것에 비해서 상처가 없고요. 네. 또 빠른 물살에서 살았기 때문에 육질이 정말 담백하고 쫄깃한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멸치 쌈밥 먹을래? 이렇게 말하면 좀 비릿할 것 같다. 이런 선입견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요. 저는 사실 멸치 쌈밥은 그렇게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가끔 쌈밥을 먹으러 가면 저에게 멸치 쌈밥 먹을래, 고등어 쌈밥 먹을래 물어보면 항상 고등어거든요. 고등어, 근데 남해에서는 요거는 꼭 먹어봐야 되는 별미 중에 별미니까. 맞습니다. 네. 이 남해 멸치 쌈밥은요. 우리가 먹어온 젓갈이나 뭐 말린 멸치랑은 좀 다릅니다. 살이 오동통하게 오른 신선한 제철 멸치에다가 된장, 고춧가루, 마늘 등 양념을 넣어서 조린 그런 음식인데 상추랑 같이 요거 같이 쌈을 딱 싸서 먹으면요. 정말 네.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또 다른 먹거리 갈치구이는요. 맛과 그 크기의 차원이 다르다는데요. 남해의 전통시장 그리고 미조항 쪽에 가면요. 맛집들이 쫙 있다고 해요. 뭐 어디 가서 먹자 어디 가지 싶으면은 이 지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남해가 아니면 먹기 힘든 이 남해만의 별미인 잡어 물회. 이 물회는요 냉면용 면을 주는 곳이 있다라고 해요. 이것도 네. 이제 남해에 뭐 맛집이 있다라는데 이 물을 먹고 냉면 넣어가지고 같이 또 먹어서 먹으면은 뭐 입에 착착 감기는 거는 뭐 두말 하면 입 아프고요. 신기하네요. 물에 보통 네. 그 소면 넣어서 그쵸. 비벼 먹기는 달라요, 하는데 달라. 냉면. 네. 오. 물냉면 같은 그 두 개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이 아닐까. 비빔냉면 맛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요? 그쵸. 물회에다가 회랑 같이 먹으면 얼마나 쫄깃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쫄깃쫄깃한 면을 물회랑 같이 먹는다는 거 어떤 맛일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또 이것 말고도요. 우럭찜이나 가리비도 굉장히 맛있다고 가리비. 해요. 네. 뭐 아무래도 남해 하면은 싱싱한 해산물들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인심까지 후한 남해 가가지고요. 맛있는 음식까지 가득 먹고 오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해산물은 뭐 어디서 먹어도 다 맛있지만 네,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데 또 남해 바다를 끼고 이렇게 먹는 맛은 진짜 그쵸. 바다를 먹는 듯한 그런 맛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남해만의 별미들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꼭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케이로드 남해 여행 떠나봤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어디 여행 가기 쉽지 않은데 이럴 때 드라이브 코스로 한번 떠나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 좋은 방 없을까? 와, 니 다방을 모르나? 이방 저방 볼 때는 다방 이방 저방 볼 때는 다방 방바라 방바방 방바방 방바라 방바방 방바방 이번 방도 다방이 다 했다. 준희 보호자님. 우와, 운전하는 어른들이 모두 제 보호자네요? 어린이를 못 볼까봐 앞뒤 좌우 살펴요. 어린이 보호구역엔 주정차하지 않겠습니다.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보호자입니다. 저희도 더 조심할게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주말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2부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2부 끝곡으로는 장필순의 여행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3, 4부에서는 김민주 기자와 함께하는 탑골 신문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거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 현재를 들여다보는 시간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맑은 바람 그 바람 소리 들어요 들어봐요 가로수 스쳐가는 바람 소리 강물위에 부서지는 저 햇살이 내게로 내려와 내 곁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으로 떠나봐요 떠나요 기차를 타고 불어오는 맑은 바람 그 바람 소리 들어요 들어봐요 가로수 스쳐가는 바람 소리 내 곁에서 머물렀던 그 시간으로 떠나봐요 떠나요 기차를 타고 불어오는 맑은 바람 그 바람 소리 들어요 들어봐요 가로수 스쳐가는 바람 소리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내 마음 다 가져간 사람 내일은 더 그리운 사람 가슴만 태우고 눈물만 준대도 고마운 사람 내 심장이 원하는 사람 내 입술이 부르는 사람 보고 싶은데 이렇게 원하는데 그대 어디 있나요 내 가슴에 우비라도 내렸으면 좋겠어 이게 널 흘려보내게 도저히 지워지지가 않아 내 머릿속엔 아직도 네 모습밖에 떠오르지가 않아 배운 게 사랑뿐이라서 가진 게 너 하나뿐이라서 네가 아니면 다른 사랑은 못해 너도 알잖아 안녕이란 말도 못했는데 이렇게 가면 난 어떡해 힘든 내 삶에 쉼표 같은 사랑 너 한 사람뿐이야 한동안만 많이 힘들겠지 네 이름만 또 부르겠지 사랑하는데 정말 사랑했는데 떠나게 되 미워요 너 때문에 망가진 날 봤으면 좋겠어 미안해서 돌아오게
아니면 다른 사랑은 못해 너를 사랑해. 네, 주말 오늘 오후 KNN입니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3부로 넘어왔고요. 오늘 3부 첫 곡은 디셈버의 배운 게 사랑이라 보내드렸습니다. 이 노래가 발매된 것이 2010년 3월이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여름에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10년 전 이맘때 혹시 어디서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10년이란 세월 흔히들 뭐 강산도 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요즘은 10년까지 가지 않아도 하루하루 너무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신문 기사들을 살펴보다 보면 어머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 세상에나 이러면서 격세지감 뭐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그런 반면에 또 과거에 이런 모습들은 좀 미래에는 달라져 있겠지라고 기대했던 모습들이 여전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네, 오늘은 잠시 후 3, 4부에서 김 기자의 탑골 신문, 과거의 신문 기사를 한번 들춰보고요. 그러면서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있는지 살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이맘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 10년 전 추억을 한번 건드려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는 10년 전 이맘때도 글쎄요, 열심히 일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딸아이가 태어나서 한참 이제 말도 하고, 그러면서 대화가 되기 시작했던 즈음이어서, 아이 키우는 육아에 한창 빠져 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들의 10년 전 오늘날,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10년 전 여름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힘든 일상 작은 관심이 시원한 그늘처럼 다가옵니다. 시간을 함께하는 마음이 따뜻한 온기로 다가옵니다. 한 사람의 다정한 손길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당신의 작은 배려가 희망의 나무가 되는 세상, 함께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세정 웰메이드와 함께합니다. KNN 교통안전 캠페인. 안녕하세요. 교통리포터 김유미입니다. 대동 화명대교에서 회동 나들목까지 막힌 구간 없이 원활합니다. 터널 내에서는 시야 확보가 중요한데요. 선글라스 벗고 전조등 켜야 한다는 사실 잊은 듯하죠? 아이쿠, 터널에서 레이스를 하시네요. 안전거리 미확보, 추월까지 저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터널 주행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 선글라스 착용 금지, 전조등 켜기, 안전거리 유지, 추월 금지. 오늘부터 실천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시간을 아껴주고 생활에 여유를 주는 부산 산성터널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의 탑골 신문. 네, 탑골 신문, 과거 신문 기사를 통해서 오늘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과거의 부산 일간지에는 과연 어떤 기사가 실렸었는지 살펴보고요. 또 기사 속 인물이나 이슈가 오늘날 어떻게 변모해 있는지 기사에 나온 내용들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입니다. 네, 어느덧 8월의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벌써. 네. 자, 오늘은 그러면 8월의 마지막 주로 거슬러 갈 텐데 언제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오늘은 딱 10년 전, 그러니까 2010년에 8월 마지막 주로 가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소식은 그러니까 2010년의 여름은 유난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절기상 처서가 지나도 더위가 식지 않을 정도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관련해서 해수욕장 소식을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짤막한 기사인데요. 요약해드리자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그리고 송도 해수욕장이 개장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본래 8월 31일 배장인데 9월 5일까지 닷새 동안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보통 해수욕장은 그 8월 20일까지가 좀 절정이고요. 그렇긴 하죠. 네. 이후에 이제 처서가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해지면서 네. 해수욕장 방문객이 좀 꺾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네. 그런데 2010년 8월에는 늦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렸고 실제로 해수욕장 개장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 그런 여론이 높았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해운대구와 서구는 이런 여론을 좀 받아서 연장을 결정했다 네. 하는 내용인데요. 올해랑은 좀 대비가 되네요. 그러게요. 올해 이제 부산 지역 해수욕장은 8월 21일 0시를 기해서 조기 폐장이 됐고요. 굉장히 네. 이례적입니다.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네. 다시 좀 창궐할 그런 조짐 때문이었는데 지금 돌이켜 봐도 이 결정은 어느 정도는 좀 늦은 감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 피서객들이 제주나 부산을 선호한다. 이런 기사는 6월부터 이미 나왔거든요. 그랬었죠. 네. 근데 일단 해수욕장 개장은 강행이 됐습니다. 네. 물론 뭐 해수욕장에서도 방역 지침을 지켜야 한다. 그런 원칙이 있긴 했는데요. 사실 8월 초까지도 이 방문객이 예년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요. 근데 이게 8월 중순을 기점으로 더위가 심해지면서 주말에 막 50만, 60만 네네. 해운대에만 이렇게 방문객이 증가를 했거든요. 이건 달리 말하면 해수욕장 개장으로 인해서 그 부산에 어떤 외지인이 유입될 굉장히 큰 요인이 그냥 네. 빗장이 풀려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건데. 네. 저는 사실 올해 네. 그 해수욕장을 한 번도 가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김민주 기자는 어때요? 저는 해수욕 특히나 해운대를 끼고 있는 해운대구청을 출입하는 사회부 네. 기자이기 때문에 뭐 단속, 동행, 르포 네. 뭐 분위기 살피러 많이 갔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실제로 초반에는 해수욕장 개장했을 때 네. 뭐 마스크 쓰기라든지 거리두기 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때 실제로 보셨던 모습들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7월 25일자로 제가 기억하기에 네. 해운대구가 경찰과 처음으로 합동 단속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놀랬던 건 그때도 사람은 어쨌든 저녁이 꽤 많았어요. 네. 근데 굉장히 사람들이 마스크 쓰기를 잘 지키는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인터뷰를 해보면 사실 놀랬다. 네. 왜냐하면 굉장히 대표적인 관광지고 또 휴가라는 게 좀 마음이 풀리는 철인데 네네. 야외에서 이렇게들 마스크를 쓰고 있다는 게 놀랍다. 그 정도 반응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8월 중순 이후에 이제 이게 그거 한 게 물속에서 마스크를 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욕객이 늘어나면서 네. 안 쓰는 사람이 생기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분위기가 좀 네. 비교적 해이해졌던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사실 올해 해수욕장은 개장 네. 때부터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그 해수욕장 개장 6월부터 제한적으로지만 하긴 또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결정을 내릴 때는 국내 코로나19가 상당히 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한 자리 숫자 전국적으로 많아도 두 자리 숫자. 근데 확진자도 대부분 이 지역 사회가 아니라 해외 유입 그런 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조금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아주 오랜 기간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줄타기를 하고 하거든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방역 그리고 경제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줄타기인 건데 사실 방역이라는 차원만 놓고 보면 아무리 관리가 안정적이더라도 개장한다는 건 넌센스죠. 근데 해수욕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는 방문객 이거를 통한 일대 상권의 유지, 경제 활성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이고요. 그렇죠. 결국은 해수욕장 개장했지만 외부 요인 때문에 국내 감염자 수가 크게 늘면서 조기 폐장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이 조기 폐장 결정이 8월 20일자로 내려졌고 그러니까 그날 자정을 기해서 폐장이 됐습니다. 네. 여담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해수욕장에서 운영되는 그 파라솔은 네. 그 관변단체라고 불리는 뭐 청년회, 뭐 바르게 살기 협의회 이런 데서 하시거든요, 운영을. 네네. 특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익이 엄청나게 단위가 큽니다. 아무래도 많은 네네. 분들이 찾으시니까. 네. 근데 이 관변단체에는 좀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고요. 네. 특히 파라솔 운영 관련해서는 좀 과격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실제로 10년, 15년 전만 해도 이 운영권 문제를 놓고 진짜 흉기난동이 벌어질 정도의 사안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8월 20일에 이제 부산시가 해수욕장 조기 폐장 결정 발표를 했는데 해운대구가 이제 관변단체들을 불러 모아서 상황을 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때 경찰의 협조 요청을 구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기 폐장하면
파라솔 영업을 못 하죠. 네. 이거에 불만을 품고 혹시나 좀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지 않을까. 네. 뭐 혹시 뭐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지는 않았나요? 다행히 이날 별 사고 없이 이루어졌고요. 네. 근데 폐장에 따라서 관변 단체는 물론이고 일대 상권은 크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없다가 이제 좀 풀렸던 게 8월 중순부터였어요. 네. 딱 일주일 정도. 근데 이제 좀 살아나나 희망을 품었는데 이제 광화문 집회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확진 이게 터지면서 이제 다시 그 희망이 꺾여버린 것이고 네. 해수욕장 폐장을 통해서 일정하게 방역 부분은 플러스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줄타기를 하던 다른 반대편 그러니까 지역 경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이 조기 폐장 결정은 분명히 후폭풍을 안고 올 것인데요. 네. 이게 이거에 대한 우려는 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죽으나 네. 장사 안 돼서 죽으나 똑같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100%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참 어려운 문제 그 말씀하신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계속해서 줄타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은 어쨌든 이 상황이 좀 수습이 돼야지 또 한 번의 희망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하면서도 계속 그 말씀 드렸거든요. 15, 16, 17 연휴일 때 네네. 그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제발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거듭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참 글쎄요. 저는 약간 화가 나는 상황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잘 지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일부가 이제 한번 그걸 지키지 않고 마음먹고 한번 파행을 해버리면 네. 그게 전국 단위로 폭발을 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거 참 어디로 갈지 모르겠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코로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걸릴 수는 있죠.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확산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네. 네. 참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첫 번째 신문 기사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두 번째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미세이가 부릅니다. 배드걸, 굿걸. JYP Introducing Made in Asia Miss Say
네, 미스 A의 뱃걸 굿걸 듣고 왔습니다. 김 기자의 탑골 신문 2010년 8월의 넷째 주 신문 기사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두 번째 기사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네. 제가 빵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 빵을 좋아하세요? 네. 근데 2010년 8월에 그 KBS에서 제빵왕 김탁구 알죠. 그 네. 드라마가 방영 중이었고 네, 저도 굉장히 열심히 봤었습니다. 네네. 수목 드라마였는데 이게 전 몰랐는데 시청률이 40%를 넘겼어요. 그랬었죠. 그 당시 시청률 네. 엄청났었죠. 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유통가 소식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네. 기사 요약해드리면 이 제빵왕 김탁구 드라마의 인기 속에 팥빵, 소보루빵 같은 이른바 전통빵들이 새롭게 붐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네. 업계에 따르면 뚜레쥬루 전체 매출이 이 드라마와 관련해서 1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때 뚜레쥬루가 뭘 했냐면 이 드라마 사실 저는 안 봤어요. 네. 근데 뭐 옥수수 보리빵 아, 네네. 그런 빵이 드라마에 등장을 했는데 네. 뚜레쥬루가 발빠르게 이거를 상품화를 했고 그래서 기사에 등장하는 뚜레쥬루 점장 인터뷰를 보면 네. 이 김탁구 빵을 사러 오는 손님이 엄청 많았다는 겁니다. 또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역시 드라마에 나왔던 팥빵, 그다음에 옛날 크림빵, 네. 소보루빵 이런 전통빵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네. 여기는 지난달 대비 매출이 40% 이상 뛰었다.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뭐 파리바게뜨라든가 삼립 이런 회사에서도 이 김탁구빵 9종을 내놓겠다. 뭐 이런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네.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이 드라마의 인기로 빵 자체에 대한 인기가 올라간 건 물론이고 제빵사라는 어떤 직업에 대해서도 인식이 크게 바뀌었었다고 해요. 맞아요. 이때 네. 이 제빵 기술 배우러 네네. 가야겠다 하는 분들 굉장히 네. 많았었어요. 단적으로 제빵 학원 같은 경우에 32명 모집하는데 150명이 신청해서 5대1의 경쟁률. 이 정도 경쟁률은 처음이었다고 하고요. 네. 이 학원에서도.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도 제빵 과정이 약간 수강 미달이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벌써 다 들어찼고 다음 달, 그 다음 달 수강 분위기가 빗발치고 있다. 네. 그런 분위기를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드라마 보면서 네. 제빵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빵을 좋아하시나요? 빵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네네. 아닌데 그 네. 만드는 과정들이 네. 나오는데 진짜 장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거 한번 배워볼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제 친구 중에는 배웠던 친구들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뭐 제가 사실 안 봐서 잘은 모르지만 이때 나온 주연들이 이제 그 김탁구 역의 윤시윤 배우 그렇죠. 그리고 좀 라이벌 구도로 구마준이라는 역할의 주원 씨. 네. 예. 두 배우 모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두 배우 다 이 작품 이후로 이제 군대를 갔다 왔고 근황을 보니까 주원 배우는 내년에 개봉하는 영화 소방관이라는 영화에서 주연을 맡아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고 네. 또 앨리스라는 드라마가 어제부터인가 방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윤시윤 배우는 비교적 최근까지도 뭐 이렇게 예능에 나왔었죠. 1박 2일 이런 곳에. 또 하트 시그널 이런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을 했고 사실 윤시윤 배우는 저는 그 시트콤에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준혁 학생. 네, 준혁 학생. 되게 그때 좋아했었거든요. 네. 좋게 봤었는데 어쨌든 두 분 다 좋은 활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이 드라마에 출연할 때만 하더라도 거의 신인급이었었는데 그렇죠. 아직까지는 중량감이 조금 그 정도는 아닌 그런 네네. 상황이었는데요. 그랬었는데 이 드라마가 말 그대로 대박 시청률을 기록을 하면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고 여기에 뭐 그 당시 중견 배우들 연기력이 워낙 탄탄한 배우들이 많이 출연을 했었기 때문에 진짜 뭐 일종의 국민 드라마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기억도 납니다. 전광열 씨도 나왔던 그랬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고 보니까 제빵왕 김탁구라는 드라마가 있었구나. 네. 또 한번 생각을 하게 되네요. 10년 전에요. 네. 네. 자, 김 기자의 탑골 신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서 노래 한 곡 보내드리고요. 이제 4부 넘어가서 또 다른 기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글쎄요, 이 기사를 보고 고른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이 노래를 골랐네요. 창민과 이현, 옴무가 함께 부르는 밥만 잘 먹더라 이 노래 남겨드리고 저희 4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둬라 당분간은 일만 하자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
피하련다 다 잊게 미워한다고 뭐 달라지나 그냥 사랑할게 단지 볼 수 없단 걸 견딜 만큼만 생각할게 사랑이 떠나가도 가슴에 멍이 들어도 한순간뿐이더라 밥만 잘 먹더라 죽는 것도 아니더라 눈물은 묻어둬라 당분간은 일만 하자 죽을 만큼 사랑한 그녀를 알았단 그 사실에 감사하자 바람이 지나간다 시리게 나를 울린다 억지로 참아봐도 자꾸 목이 메여 네 이름을 불러본다 잊혀도 못 잊겠다 너를 지울 수가 없다 남자답게 웃으며 보내야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LN입니다. 오케이. 눈물이 나기 전에 그대로 멈춰라 이별이 오기 전에 그대로 멈춰라 그대가 떠날 수 없게 날 버리고 갈 수 없게 지금 이 순간부터 시간아 멈춰라 잘 가란 말 어떻게 잘하란 거니 어떻게 널 웃으며 보내란 거니 그런 건 나는 못해 못 들은 걸로 할래 아무 말 말고 그대로 멈춰라 떠나려는 발걸음 바닥에 붙어라 이별을 말하려는 입술도 붙어라 그대가 떠날 수 없게 날 버리고 갈 수 없게 지금 이 순간부터 시간아 멈춰라 잘 가란 말 어떻게 잘하란 거니 어떻게 널 웃으며 보내란 거니 그런 건 나는 못해 못 들은 걸로 할래 아무 말 말고 그대로 멈춰라
네, OK 4부 다비치의 시간아 멈춰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김 기자와 함께하는 탑골 신문. 네, 2010년 8월의 기사들 살펴보고 있는데요. 10년이란 세월이 참 많은 것들을 바꿔놨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10년이란 세월이 참 빨리 훌쩍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또 어떤 소식을 알아볼까요? 네, 세 번째 소식은 여왕이라는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 여왕. 피겨의 여왕. 김연아. 네, 그렇습니다. 네. 관련 소식인데요. 2010년 8월 26일자 국제신문 23면입니다. 김연아 그리고 브라이언 오서 코치의 결별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요. 네. 오서 코치와 김연아가 8월 결별을 선언했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양측이 이제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주장하는 사안들을 정리를 해놨던데요. 먼저 오서 코치 측의 입장은 김연아는 이번 시즌에 그랑프리 시리즈 불참하고 또 내년 2011년에 그 월드 챔피언십 참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본인 그러니까 코치와 상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이런 사실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이런 부분 관련해서 김연아에게 메일을 보내기도 했지만 답장도 오지 않았다. 그리고 본인은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 갈등의 모든 책임은 김연아의 어머니이자 에이전시 대표인 박미희 씨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네. 이번에는 김연아 측의 입장인데 그 토론토에서 훈련을 하던 김연아가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올렸다가 삭제를 해요. 근데 이미 그 내용은 다 퍼진 상태였는데요. 네. 이 게시글에서 김연아는 B씨 거짓말 그만두시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B씨는 당연히 브라이언 오서 코치겠고요. 네네. 결별이라는 결정은 어머니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나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기사의 내용은 이 정도인데요. 저도 사실 오래전 일이고 기억이 잘 안 나서 관련 기사를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이후에 이제 오서 코치가 김연아에게 썼다는 메일이 공개가 되고 전문이요. 네. 근데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10년 5월에 오서 코치가 IMG라는 곳하고 계약한 사실이 확인이 돼요. 네. 이게 어디냐면 일본의 피겨 선수 아사다마오가 소속된 매니지먼트사거든요. 그러니까 8월에 해고 통보가 있었는데 그 전인 5월에 이제 계약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사다마오 측에서 브라이언 오서에게 지도를 의뢰했다. 이런 소문이 돌고요. 네. 오서는 이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뢰가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나는 김연아에게 집중하고 싶다고 말을 했고 이 의뢰를 거절했다. 이렇게 네. 밝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또 아사다마오 측에서 아니 우리는 브라이언 오서한테 케어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네.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정확한 이 전말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이후에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내용을 보면 둘 중 하나는 어쨌든 거짓말을 하거나 왜곡된 주장을 그러네요. 했던 것이겠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2010년 8월에 오서 코치와 김연아의 결별이 공식화하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아사다마오 측, 그러니까 최소한 IMG라는 회사하고 오서 사이에 어떤 접촉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실제로 뭐 아사다마오의 지도를 부탁한 건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일단 그 후에 5월에 오서하고 IMG 사이에 계약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니까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피겨 선수하고 코치 사이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김연아와 아사다마오는 어쨌거나 각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라이벌 구도고. 네, 라이벌 구도였죠. 근데 그런 구도에 있는 서로 다른 국적의 선수가 같은 코치의 지도를 받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 훈련이나 프로그램 관련해 가지고 어떤 정보가 상호 유출될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IMG 매니지먼트하고 오서 사이의 접촉 자체가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 네. 계약까지 됐고 이 일로 관계가 틀어지면서 결별에 이른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졌던 상황이고요. 이 정도 되면은 네. 뭐 법적인 공방으로 이어질 법도 하겠는데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네. 김연아 선수도 이후로 이제 훌륭하게 선수 생활을 했죠. 그래서 제가 세보니까 이 일이 2010년에 있었잖아요. 네. 2011년 이후로 김연아 선수 수상 경력이 20건, 세계 기록을 11번에 걸쳐서 경신을 했고요.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세계 최고의 선수였고. 그렇죠. 김연아 은퇴 이전에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김연아 선수가 은퇴하기 이전에 세계 피겨 경기는 김연아가 참가하는 대회와 네. 그렇지 않은 대회로 구분됐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2014년에 은퇴를 했는데요. 여전히 지금도
여러 브랜드에서 모셔가려고 하는 광고 모델이고 그렇죠. 작년에 보니까 이벤트성 어떤 공연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분이라고 말하게 되네요. 김연아 씨가 여왕이시니까요. 네. 그 TV 같은 데 안 나오시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능 프로그램이나 이런 네네. 요즘 보면 그 이전에 스포츠 스타들이 예능 프로그램 많이 등장하는데 네.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도 여전히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셀럽이고 그 김연아 근황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여전히 쏟아집니다. 진짜 그냥 제가 하는 기사 좀 웃겼던 게 흰 티에 레깅스 입은 김연아 포착. 그래서 사진 해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네. 관련해서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는 김연아가 어떤 그 패션 매거진 올해 8월호를 장식했다. 이런 소식이 가장 최근 소식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네. 저는 김연아 선수 사실 네. 선수 시절에 보여준 모습도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지만 네. 그 평창 동계올림픽 그 당시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모습을 잊을 네. 수가 없거든요. 약간 눈물 날 것 같아요. 네네, 진짜로. 진짜 정말 네. 보면서도 울컥울컥했던 그런 느낌들 그리고 그 올림픽 당시에 보여줬던 네, 성화봉송할 때 모습들 그렇죠. 네. 진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예,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볼 수 있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렇죠. 안 나왔으면 좋겠기도 하고 약간 그래요. 그런 건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정확하게 저도 네.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연아 선수가 네. 노래도 참 잘 불렀나 봐요. 맞아요. 네, 노래 정말 보니까 잘했어요. 가수들과 여러 노래들을 함께 불렀더라고요. 네. 예, 그중에서 노래 한 곡 골라봤습니다. 네, 김연아 선수에 딱 맞는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슈퍼걸 듣고 오겠습니다. 난 슈퍼 베이비 걸 난 슈퍼히어로 난 슈퍼 베이비 걸 난 깜짝 놀랐지 We're in the galaxy 사랑에 빠졌어 난 눈을 뗄 수가 없어 또 한 번 놀라지 We're from the galaxy 어쩜 이렇게 내맘 흔들었나 슈퍼스타 We got you going crazy 무엇도 비교할 수 없잖아 Super play We show you greater birthday 더 짜릿하게 다가와 Let's go with super baby girl super baby girl 난 super baby girl 난 super baby girl S-U-P-R 난 super baby girl 난 super baby girl 난 super baby girl 난 너무 예쁜 girl 난 너의 superstar 난 superhero 그 누가 뭐래도 너밖에 없는 girl Don't listen to what your friends are saying, girl. I'm the man you've been waiting for. 난 별처럼 빛나 24/7 나를 만나는 매번 I'll take you on a trip to heaven. I'll show you galaxy 채워줄게 너의 fantasy 전부 다 bling baby hit the golden bell ring 내가 없는 무대는 재미없지 나의 품에 안겨서 잠이 들지 감았던 눈이 번쩍 떠지지 I'll show you galaxy Just follow me I'm shining star Super baby girl 난 super baby girl 난 super baby girl S-U-P-R 난 super baby girl 난 super baby girl 난 super baby girl 난 너무 예쁜 girl 난 너의 superstar 난 superhero 그 누가 뭐래도 I'll take you to the 너밖에 bridge. 없는 Let's get girl high into the galaxy. 우리들이 같이 Let's get high into the galax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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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김연아 선수의 목소리 들었습니다. 슈퍼걸 들으셨고요. 이제 네 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약간 사부가 인물 탐구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기사가 아니고 광고예요. 광고. 네. 2010년 8월 25일자 국제신문 1면에 광고가 하나 실렸거든요. 네. 저 일명 광고 좀 비싼데 아무튼 제목이 뭐냐면 광고의 제목이 있어요. 네. In Jerry We Trust. 이게 뭐냐면 당시에 롯데 자이언츠의 감독이었던 제리 로이스터 감독의 연임을 원하는 롯데 팬들이 네. 돈을 모아서 신문 1면에 광고를 낸 겁니다. 예. 광고의 문구를 보면 거인의 심장을 다시 뜨겁게 해주신 당신. 이제 우리가 당신의 심장을 뜨겁게 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야구와 노피어의 세계로 안내해주신 제리 로이스터 감독님의 연임을 지지합니다. 네. 제리 로이스터 감독의 연임을 지지하는 롯데 자이언츠 팬 일동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감독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떤 구단의 감독을 맡더라도 이런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네, 그렇죠. 이 당시에도 이 광고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 광고 자체가 기사가 됐었어요. 네. 저희랑 부산일보 1면에 광고가 같이 실렸고 다른 지역에서는 역시 야구도시 부산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랬을 것 같아요. 이 광고하려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여론이 만들어지고 모금하는 단계 그때부터 화제가 됐었고요. 네. 제리 로이스터 감독이 어떤 인물인가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네. 2008년 롯데 감독으로 첫 시즌을 맞는데 그 전까지 롯데 팬들한테 각인된 그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비밀번호요? 8888577. 아, 순위. 네. 네. 그 7년 동안 그런 성적을 저희가 받아왔다가 그러니까 뭐 포스트 시즌은커녕 리그 최하위권에 7년을 머물렀던 거죠. 그랬었죠. 근데 2008년이 롯데 정규 시즌 3위로 가을 야구를 했습니다. 네. 팬들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고 히딩크 매직이란 말에 이어서 로이스터 매직 이런 말이 있었을 맞아요. 정도였죠. 그 당시에 야구 팬들이 그런 얘기 했었던 것 네. 같아요. 그 2008년 9월 28일에 사직구장에 부산 갈매기가 울려 퍼졌고 당시의 부산시장으로부터 로이스터 감독은 명예 부산 시민증까지 받는 네.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2009년에도 제리 로이스터 감독 체제에서 롯데는 가을 야구를 했습니다. 포스트 시즌 갔는데 이때부터 이제 좀 재계약을 놓고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즌 성적은 좋은데 2008년도 2009년도 포스트 시즌이 조금 성적이 그러니까 참패 이거에 대한 책임론이 있었고 이제 팬들과 구단이 그냥 정규 시즌의 성적만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게 됐던. 이 비밀번호를 잊은 거죠. 그렇죠. 네. 2년 만에 배가 불렀어요. 결국 2010년에 1년 재계약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요. 네. 문제가 됐던 게 2010년은 정규 시즌 초반부터 부상학제가 겹쳐서 전력이 좀 불안했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또 4강에 들어갔고요. 이거는 사실 다른 팀들의 좀 부진이라는 약간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팀 내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쨌든 로이스터 감독이 분위기를 잘 다잡은 덕이다. 이런 평가가 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팬들이 이제 모금까지 해가지고 그랬겠죠. 그런 광고를 실었던 건데 네. 또 달리 말하면 어쨌든 2010년에 1년에 한한 재계약이 있었고 팬들이 이런 광고를 냈다는 것은 호의적인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으로서의 입지가 좀 불안해 보였다는 거였겠죠. 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기사가 하나 보도가 되는데 2010년 1년 동안의 재계약은 전제 조건이 있었다. 그 전제 조건이라 함은 최소한 한국 시리즈에 진출해라. 롯데가? 이런 조건. 네네. 네. 근데 그 조건은 이행되지 못했고요. 네. 롯데는 더 이상의 재계약이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사실 2010년 포스트 시즌 제가 아직 기억하는데 아무튼 이 경기를 제가 다 챙겨보고 나서 야구를 끊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어요. 예. 네, 롯데 팬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습니다. 야구를 끊으셨다고. 이 해에 그러신 거예요? 네, 이 해에 그랬습니다. 이때 제가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 마무리는 조금 안 좋았지만 어쨌거나 그 8888-577 이 기록을 끊어내면서 부산 팬들을 다시 환호하게 했던 감독이고 많은 팬들의 기억에 좋은 이미지로 남아 있어요. 아직도. 네. 심지어 작년에는 그 로이스터 감독의 롯데 감독 복귀론까지 있었고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로이스터 감독 근황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까 작년 6월에 오센하고 인터뷰가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돌아간 뒤에 보스턴 레드삭스에서 주루 코치를 했었고 또 고교 야구도 지도를 했다고 하고요.
한국에서의 상년은 다시 돌이켜봐도 좋은 추억이었다. 네.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로이서 감독이 다저스 출신인데 지금 류현진 선수의 어떤 다저스에서 좋은 활약 이런 것들을 참 반갑고 고마운 인연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사에서 가능하면 내년에 그러니까 2020년 개막 때 한국에 가서 야구를 직관하고 싶다 이런 말을 했는데 지금 또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네. 올해는 좀 뭐 사실상 거의 끝났죠. 어렵더라도 가능하면 내년에는 사직에서 야구를 직관하는 로이스터 감독의 모습이 보도를 통해서 좀 전해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네. 미소 짓는 모습 보고 있으면 네. 참 인상 좋다 이런 그렇죠. 좀 느낌이 선해 들었었고, 보였습니다. 네, 네. 많은 팬들의 그 사랑을 지금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뭐 신문 광고를 낼 정도였으니까요. 그 네. 당시에 롯데 팬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신임과 사랑을 받았었는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참 전율이어서 진짜 그랬었어요. 네. 네. 다시 돌아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 팬으로요? 네. 저의 정신건강. 네. 네. 자, 오늘 야구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제신문 김민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노래를 선물하는 청춘 밴드. 인순이, 알리, 박구윤, 김용진, 신유, 나태주, 요요미 등 최고의 보컬들이 아주 특별한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거주 중인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연을 KNN 메일 영원@knn.co.kr youngone 영원@knn.co.kr로 9월 3일까지 보내주세요. 청춘밴드 멤버들이 직접 찾아가 사연 주인공을 위한 이 세상 단 하나뿐인 공연을 선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KNN SNS를 참고해주세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청춘밴드는 기장군과 함께합니다. 준희 보호자님! 우와, 운전하는 어른들이 모두 제 보호자네요. 어린이를 못 볼까봐 앞뒤 좌우 살펴요. 어린이 보호구역엔 주정차하지 않겠습니다.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보호자입니다. 저희도 더 조심할게요. 공익광고협의회.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말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진짜 8월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오늘 잘 마무리하시고요. 그리고 이틀 남게 되네요. 그러면 일요일과 월요일까지. 자, 여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올 여름 이래저래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하지만 또 여름은 즐기라고 있는 계절인데 그동안 너무 즐기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막바지 여름을 나만이 좀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 고민해 보시면서 네, 막바지 여름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분들 개인 수칙, 네, 개인 방역 수칙은 철저하게 잘 지켜주시고요. 자, 오늘 끝곡으로 푸른 하늘의 꿈에서 본 거리 남겨드리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4시에 무조건 오케이. 아침에 문득 눈을 떠보니 낯설게 보이는 모든 게 내 주위에 가득 차 일어나 다시 살펴보았더니 오래된 내 작은 방 어젯밤 꿈에 나는 보았지 하얗게 뻗어나가 있는 길 옆에 그 거리를 언제나 가슴으로 그리던 곳을 난 꿈을 타고 찾아낸 거야.
내 꿈